정희는 창가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62살이 된 지금 남편과 함께 이 작은 마을에서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은퇴 후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아침마다 텃밭에 물을 주고 저녁이면 남편과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곤 했어요. 35년간 아들 현수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달려온 세월이 이제야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현수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엄마,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의 마음도 덩달아 두근거렸어요. 혼자 도시에서 직장 생활만 하던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정말이니? 어떤 분인데? 설인이라고 해요. 33살이고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정희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후 현수는 설인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정희는 대문 앞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여자를 보는 순간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인의 첫인상은 차분하고 단정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맑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설인은 정희에게 깊숙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예의 바른 말투였어요. 어머, 정말 예쁘네요. 우리 현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정희는 설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설인의 손은 따뜻했고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정희의 마음에 온기가 퍼졌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설인은 더욱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제가 현수 잘 챙길게요. 설인이 환하게 웃으며 한 말이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고마워요, 설인아. 우리 현수가 혼자 도시에서 고생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요. 설인은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정희는 마음을 열었어요. 식사 후 설인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니에요. 손님인데 어떻게. 어머니, 이제 가족이잖아요. 설인의 이 말에 정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며느리가 이렇게 다정하다니. 그날 밤 정희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설인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현수가 행복해할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오늘 보니까 참 착하던데. 두 사람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어요. 정희는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현수도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구나. 신혼 초기 설이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명절마다 빠짐없이 내려와 음식 준비를 도왔고 시어른들께 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정희는 이런 설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잘 만났다. 친구들 앞에서도 자주 자랑을 했어요. 설인이 보내준 선물을 보여주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희는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설인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그 따뜻함이 어딘지 차가워진 느낌이었어요. 특히 현수와 대화할 때 설인의 표정은 예전만큼 밝지 않았습니다. 뭔가 달라졌는데 정희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냥 느낌일 뿐이었거든요. 어느 날 현수와 설인이 함께 내려왔을 때였어요.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한 모습을 찾기 어려웠어요. 정희의 마음에 작은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마을의 평온함 속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천천히 자라고 있었어요. 정희는 아직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을 지울 수가 없었을 뿐이에요. 정희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어요. 당뇨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의사의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병원비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은퇴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적금도 얼마 없는데, 여보, 걱정 마세요. 우리가 뭐든 해낼 수 있잖아요. 남편은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지만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정희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수야, 아빠 상태가 좀 안 좋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현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병원에서 들은 얘기를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럼 제가 내려가겠어요. 병원비도 제가 도울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도시에서 일해야지. 하지만 현수는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갈게요. 부모님을 도와드려야죠. 정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의 효심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서린이는 뭐라고 하니? 현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그 침묵이 정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현수와 서린이 함께 내려왔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어둡기만 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무겁게 흘러갔어요. 서린은 평소와 달리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젓가락질도 어딘지 거칠어 보였어요. 서린아, 괜찮니?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서린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정희는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밤늦게 마루에서 현수와 서린의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설이나 부모님이 아프신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어? 현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부모님 생각만 해요? 우리 아필은 생각 안 하고. 서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정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톡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린의 얼굴은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봤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젯밤에 목소리 높였죠? 서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서린아. 힘들 수 있어. 정희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현수는 결국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서린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응, 이미 정했어. 부모님이 우선이야. 현수는 단호했지만 서린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서린은 며칠 후 도시로 돌아갔어요. 현수는 서린을 배웅하며 곧 올라갈게라고 했지만 서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일주일 후 서린에게서 예상치 못한 제안이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전화, 너무. 서린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하지만 어딘지 어색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댁 땅 일부를 제 이름으로 등기하면 제가 대출을 받아 병원비를 도울 수 있어요. 정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담보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서린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어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 어딘가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서린아, 그게 꼭 내 이름이어야 할까? 어머니, 제가 책임지고 갚을게요. 걱정 마세요. 서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정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효심으로 들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과 상의해봤지만 별다른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서린이가 도와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글쎄요. 그냥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요. 정희는 자신의 불안감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현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서린이 얘기 들었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현수의 목소리는 기뻤지만 어딘지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정희는 가슴 속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조용한 마을에 어둠의 그림자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서린의 제안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땅을 며느리 이름으로 넘긴다는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했어요. 왜 굳이 서린 이름이어야 할까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남편에게 또다시 물어봤지만 남편은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서린이가 도와주겠다는데 뭘 그렇게 걱정해? 하지만 정희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서린이 며칠 전에 두고 간 핸드폰이 식탁 위에서 울렸습니다. 정희는 서린에게 전화가 왔다고 알려주려 했어요. 화면을 보니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미진이라는 이름으로 온 메시지였어요. 정희는 원래 남의 개인 메시지를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화면에 보인 몇 글자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어요. 현수도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였어요. 결국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서린아, 정말 그 땅 내 이름으로 넘어와? 대박이네.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래쪽에 더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서린이 보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정희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땅이 제 이름으로 넘어오면 현수도 제 말 안 들을 수 없죠. 시골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정희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순해서 속이기 쉬워요. 몇 년 참고 있다가 나중에 도시로 올라갈 계획이에요.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톡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착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정희는 핸드폰을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어요. 그때 현수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얘요? 현수가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수야, 이걸 좀 봐. 핸드폰을 현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현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잠시 후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린이가 친구한테 보낸 메시지야.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현수는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엄마, 이거 잘못 본 거 아니에요? 하지만 현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아니야, 분명히 봤어. 서린이가.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현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현수야, 우리가 조심해야 해. 엄마, 서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오해예요. 현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서린이 핸드폰을 찾으러 왔습니다. 어머니, 핸드폰 여기 두고 갔나요? 서린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정희는 그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응, 여기 있어. 정희가 핸드폰을 건네주는 순간 서린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짧은 순간 정희는 서린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서린은 핸드폰을 받아들고 금세 자리를 떴어요. 정희는 서린이 나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었을까?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밤이 되어 현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저 서린이한테 물어볼게요. 조심해서 해야 해.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정희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엄마, 서린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분명 오해일 거예요. 현수는 여전히 서린을 믿고 싶어 했어요. 정희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건 너무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 천천히 지켜보자.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정희는 서린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의 목소리 톤, 집안일을 도울 때의 표정, 현수와 대화할 때의 시선 처리, 모든 것이 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나? 정희는 밤마다 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서린이 다시 토지 등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그 일 언제 진행할까요? 아버지 치료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서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하지만 이제 정희에게는 그 다정함이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 정희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어머니, 너무 오래 미루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서린의 목소리에 약간의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확신했어요. 메시지는 진짜였습니다. 정희의 가슴 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올라왔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알겠어, 서린아. 그날 밤 정희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결국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정희는 등기소에서 나오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것이었던 땅 일부가 서린 명의로 넘어갔어요.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허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현수가 계속 설득했고 남편도 결국 동의했거든요. 엄마, 서린이를 믿어보세요. 저도 보증 설게요. 현수의 간절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서린이가 도시로 올라간대요. 현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뭐라고? 정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갑자기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면서요. 당분간 내려올 수 없다고 해요. 현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희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벌어지니 더욱 참담했어요. 현수야, 엄마, 정말 일 때문일 거예요. 서린이가 저를 버릴 리 없어요. 현수는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며칠 후 서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서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어딘지 차가웠어요. 서린아, 현수가 많이 힘들어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이 정리되면 다시 내려갈게요. 하지만 정희는 알 수 있었어요. 서린은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걸. 그 전화 이후 서린은 연락을 점점 줄여갔어요. 현수는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서린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밤에는 술만 마셨어요. 아들아, 이러면 안 돼. 정희가 말해도 현수는 듣지 않았어요. 엄마는 몰라요. 서린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현수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서린은 여전히 도시에 있었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점점 말라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동네 사람이 알려준 이야기였습니다. 정희 씨 며느리가 그 땅을 팔려고 부동산에 알아봤다던데요. 정희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부동산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며느리가 와서 시세를 물어봤다고. 정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와 현수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현수야, 큰일 났어. 현수는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엄마, 그런 헛소리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정희가 부동산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자 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 그런 거였어요. 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요? 서린이를 어떻게 믿었는데. 정희는 아들을 안아주며 함께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정희는 법적 대응을 준비했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어머니,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의 병세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당뇨 수치가 계속 올라갔어요. 병원비는 더욱 늘어났고 정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서린이를 너무 쉽게 믿었어요. 정희는 남편 앞에서 자책했어요. 괜찮아. 우리가 다 헤쳐나갈 거야. 남편은 정희를 위로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현수가 서린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린아, 정말 이게 내 마음이야? 현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현수 씨, 이제 끝이에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서린의 차가운 대답이 스피커폰으로 들렸어요. 그럼 땅은?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제가 필요한 거예요. 새로 시작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하잖아요. 서린의 솔직한 말에 현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희는 그 대화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꼈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날 이후 현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몇 개월 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서린을 다시 마주쳤을 때 정희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서리는 정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변호사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길고 힘든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정희는 매번 법원에 나갈 때마다 지쳐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땅을 지켜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희는 7살 손자 민호를 돌봐야 했어요. 현수가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민호의 순진한 질문에 정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는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와. 정희는 손자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둡고 긴 싸움이 시작됐어요.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해져 있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살이 그간의 고생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정말 많이 늙었구나. 한숨과 함께 나온 말이었습니다. 소송은 결국 정의의 승리로 끝났어요. 땅 일부는 다시 되찾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법정 비용으로 든 돈도 엄청났고 무엇보다 가족이 완전히 흩어졌어요. 현수는 서린과의 이혼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술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여러 번 직장을 바꿨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 좀 해. 정희가 말해도 현수는 듣지 않았어요. 엄마, 저는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뭘 해도 소용없어요. 현수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민호가 있어서였어요. 이제 10살이 된 민호는 정희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할 때 정희는 잠시나마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 민호가 최고네. 정희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도 가끔 엄마를 그리워했어요. 할머니, 엄마는 정말 안 와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와.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미워졌어요. 남편은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스트레스와 병이 겹치면서 거의 침대에서만 지냈어요. 정희는 간병과 민호 돌보기, 집안일까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됐어요. 남편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여보.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정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희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정희 어머님이시죠? 저는 성모병원 간호사입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인가요?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린 씨가 입원해 계신데 연락처에 어머님 번호가 적혀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순간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린이가 입원했다고요? 네.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혹시 오실 수 있나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할까요? 그렇게 배신했는데도. 하지만 결국 정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서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어머니, 서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예전에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서린아. 정희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먼저 올라왔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으며 서린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도 결국 불행해졌구나. 왜 이렇게 됐니?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그 땅을 팔고 새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모든 걸 잃었어요. 서린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모든 돈을 맡겼는데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도 당신을 배신했던 것처럼 배신당했어요. 이게 벌을 받는 건가 봐요. 서린은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서린은 정희에게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민호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직접 줄 자격은 없지만 편지를 받는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서린아, 넌. 어머니, 제가 욕심내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달라졌을까요? 서린의 질문에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선택이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현수도, 민호도, 그리고 어머니까지. 서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정말 죄송해요. 그것이 서린이 정희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일주일 후 서린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희는 장례식장에서 서린의 마지막을 지켜봤어요. 찾아온 사람은 정희와 민호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왜 죽었어요? 민호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엄마는 아팠단다. 정희는 손자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정희는 서린이 남긴 편지를 읽어봤어요. 민호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욕심을 부려서 모든 걸 망쳤어. 할머니와 아빠를 잘 모시고 착하게 살아라.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편지를 읽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날 밤 정희는 민호와 함께 서린의 편지를 읽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래, 엄마가 미안해한단다. 민호는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상처뿐인 세월이었지만 끝내 이어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민호라는 소중한 존재, 그리고 아픈 기억마저도 가족의 인연이었어요. 서린도 마지막에는 진심으로 후회했을 거예요. 정희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연민, 그리고 용서가 마음을 채웠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뼈저리게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쉽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겉으론 아무리 따뜻해 보여도 속마음은 다를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원망만 하며 살 수는 없어요. 누구를 믿을지는 신중해야 하지만 끝내는 미움보다 용서를 택하는 게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이더군요. 분노를 오래 붙들면 결국 나 자신이 무너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잃은 것만 바라보지 말고 곁에 남은 것을 붙드는 게 중요해요. 나는 민호라는 아이 덕분에 아직 웃을 수 있고 하루를 살아낼 힘을 얻거든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배신과 상처를 겪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지켜야 할 사람, 붙잡아야 할 소중한 인연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결국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건 원망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